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를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3분 안에 기를 느끼고 기공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의 끝부분에 기를 느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끝까지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기를 배우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주로 힐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천 서적으로는 기공과 에너지 힐링, 그리고 기공과 정신공학, 육아시민 티벳 밀교 육성치법을 소개합니다. 사실 기공과 기치유 관련해서는 이 세 권이면 기본적인 지식은 다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실제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공이란 무엇일까요? 기공이란 몸과 마음과 호흡을 가다듬어서 기공태에 들어가고 기의 생성과 자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주라고 하고요. 또한 여기에는 성공과 명공이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조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조는 이제 조식, 조심, 그리고 조신이라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조식은 호흡 가다듬기라고 합니다. 보통 토납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토고납신의 준말입니다. 오래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마신다는 뜻입니다. 숨을 들여마실 때 의식을 두는 경우와 내쉴 때 의식을 두는 경우, 그리고 호흡지간이라고 말하는 들여마시고 내쉬는 그 사이에 의식을 두는 것, 아니면 완전히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것, 아니면 이 중에 몇 가지를 조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심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 가다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의정, 존상, 행기, 존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의정은 의식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존상은 이미지 또는 음파를 떠올리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행기는 기를 느끼고 기를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존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 가다듬기인 조신이 있습니다. 조신에는 도인안교와 정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인안교는 움직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정정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그렇게 고요하게 몸을 안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는 앞에 소개한 추천 서적들에 나와 있으니 그 책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공은 보통 성명상수라고 합니다. 성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고 명은 보통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이란 기를 사용해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명상수란 이렇게 기를 사용해서 몸과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마음을 보살핀다는 성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보살피는 것은 명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보살피는 성공과 합해서 성, 명, 쌍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기를 사용해서 기로서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을 입정이라고 하는 것과 송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입정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이고 송산은 느슨하게 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 사용해서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느슨하고 이완된 그러한 기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명공은 몸을 보살피는 것인데 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기를 느끼고 기르고 변화시키고 운행하며 확장하는 것, 이것이 명공이 됩니다. 앞에 말한 마음을 보살피는 것, 몸을 보살피는 것, 이 두 가지가 기공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공이란 다르게 말하면 삼조와 성명상수,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세 가지 다스리는 법과 고르는 법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 이 두 가지가 기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층차 기공이란 것이 있는데요. 고층차 기공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기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생공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대개 내가 기공순환을 해서 내 기운을 다스리고 내 기운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양생공에 속한다 그러면 고층차 기공 또는 비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기공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문해불출의 비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초상적인 능력의 그런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공입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공을 열어서 특정 경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공입경이 된 기의 필드가 생성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특정 필드의 경계와 기를 서로 교류하고 소통시키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천인상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공입경이 된 그러한 경계가 있는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안정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 접지수공이 됩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3분 동안 이렇게 개공입경을 한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니 천인상응과 접지수공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사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개공은 포기라고도 하는데 기를 산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를 퍼뜨린다 외부로, 그런 뜻이 개공이 됩니다. 입경은 조장이라고 하는데 조는 만들 조자에 장은 필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산포된 기의 공간을 조건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들은 사람에게만 기가 전해진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포되고 산포된 기에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개공입경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천인상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천인은 다른 말로는 대공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의 성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치유의 기인지 나쁜 기운으로부터 방어하는 기인지 아니면 정화하는 기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응은 급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의 전달 매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어나 도구나 음악, 어떨 때는 염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기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지수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는 접공태라고도 하는데 특정 태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자기선언이라든지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접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수공은 여러 가지 수공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해서 손바닥을 비빈다든지 마음으로 기를 가라앉힌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층차 기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한 몇 번 정도 말을 합니다. 기를 거두고 공은 거두지 않는다. 또는 이제 기를 거두고 공은 거두지 않는다. 또는 기를 거두고 공은 계속된다. 기는 거두지만 공은 계속된다. 이러한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는 거두는 것이고
공은 거두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와 공, 기공 중에서 기는 거두는 것이고 공은 거두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의식으로 되돌아왔을 때도 공법은 계속해서 작동되면서 기가 스스로 자양되게 됩니다.